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3명의 피고인이 오늘 법정에서 보인 행태는 막무가내로 요약됩니다. 이들은 막바지로 향하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증인들입니다. 출석이나 선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버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인한다는 소식에 결국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혜리 기자, 윤석열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 증인 신문은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증인으로 소환이 됐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서 오늘도 나오지 않을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재판 시작부터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다면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윤 전 대통령은 오후에 변호인들을 접견한 뒤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장의 구인장 집행 의지 등 강경 대응에도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증인이 증언은 했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사건과 관련돼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해놓고는 이후엔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경위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냐, 피고인에게 어떤 문건을 주었냐 이런 질문에는요, 답변하지 않겠다, 기억이 안 난다면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 민주당 당사와 언론사에 병력을 보낸다고 해서 보내지 말라고 했다거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지시한 건 없다면서 입을 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몇 질문에는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접견실에서 무슨 지시를 했냐고 묻자 별도로 지시했으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다 보는 데서 그렇게 하겠냐, 추정을 좀 과학적으로 하라면서 오히려 따져 물은 겁니다.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윤 전 대통령까지 오늘 하루 내란의 주요 공범들이 한 전 총리 재판에 집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 재판은 내란 주요 인물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선고의 기준이 될 수 있어서 더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혜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장관도 안 나온다고 버텼습니다. 구인 절차가 시작되자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나와서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에 항의하는 변호인 때문에 재판에 차질이 생겼고 판사는 그 변호인을 규정에 따라 구금시설에 가두는 감치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재판방해 행위에 대해 사전 경고를 내놨습니다. 재판부로서는 법정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1차 경고를 하고 2차 퇴정 명령을 하고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고요. 그럼에도 뒤늦게 출석한 변호인의 항의가 시작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같은 자리에 있기를 신청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누구냐, 왜 온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올 수 있다며 방청을 막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의 항의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을 감치 재판에 넘겼습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감치 처벌을 해줘 감사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조롱 섞인 말을 내놨습니다. 이후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은 재판에 나오긴 했지만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질문 내용을 들어봐야 한다며 선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더라도 선서는 해야 하냐고 되물었고 재판부가 그렇다고 답하자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증언 선서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어진 특검 측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증언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계속된 특검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던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 변호인은 계엄 수사 초기부터 JTBC 등 특정 언론인의 취재를 거부했고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서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정치 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 김용현 전 장관이 안 나온다고 버티면서 이상민 전 장관이 첫 순서가 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아무 답도 안 하겠다며 아예 증인 선서부터 거부했습니다. 판사가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하자 그러십시오라고 했고 결국 판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최고형이 사형이란 점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 장관은 80차례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최종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재판부는 내란 수뇌부인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을 일제히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오전에 못 나오겠다고 버티자 이상민 전 장관이 첫 순서가 됐는데 증언을 못하겠다며 또 버텼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의 선서 거부는 있을 수 없다며 곧바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내렸고 판사 출신 이상민 전 장관은 그러라며 재판장에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특검도 증인 신문에 앞서 선서와 증언 모두 거부하겠다고 나선 이 전 장관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면서 정작 증인 재판에서는 본인 재판에서는 증인과 내란 공범에 있는 지위에 있는 다수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강한 의문이 듭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다른 국무위원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한 전 총리와 접견실에 남아 서로 문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웃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당시 두 사람이 16분간 대화를 나눴고 이 전 장관이 보여준 문건을 단전 단수 문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후 약 16분간 피고인과 대접견실에 남아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건을 보여주며 대화를 하는데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같은 답변 거부는 80차례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주신문은 물론 반대 신문까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이 부장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혐의가 중하고 저희 재판하는 과정의 CCTV라든지 여러 정황을 봤을 때는 증인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오늘 증인들의 행태를 직접 취재하고 온 여도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내란 사건의 주요 인물들 모두 같은 법정에 선 그런 날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이 모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중심에 있다가 이제 국헌문란, 내란으로 구속됐는데요. 오늘 이들이 사법체계를 흔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새 증인의 행태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 명씩 짚어보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은 이렇게 앞서서 전부 다 불출석했습니다. 핵심 증인이라서 재판부가 부른 건데 오늘 나와서는 이렇게 증언을 또 거부했습니다. 제가 윤 전 대통령에 이렇게 세모 표시를 했던 건 여러 질문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선택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 또 하나 눈에 보이는 게 이 이상민 전 장관은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인데 증언 거부에 더해서 선서 거부까지 했습니다. 재판장도 형사 사건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네. 애초에 안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버티다가 끌고서라도 나오겠다라고 하니까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 전 총리 재판부가 이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엿보입니다. 오늘도 다음 주 수요일에 재판을 끝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정작 핵심 증인인 오늘 증인들이 불출석하겠다고 하니까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구인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는데 이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제 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재판부 입장입니다. 네, 이 전 장관은 오전에 바로 나왔고 김 전 장관은 구인장을 확인한 후에 오후에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마지못해 출석했습니다. 구인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재판장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 감치 결정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을 언급하면서 선서를 거부했는데 이 재판장 역시 선서 거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그러세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전 장관의 태도에 결국 재판장도 참다 못해서 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는데 직접 보겠습니다. 예.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를 그건 알아서 부과할 하십시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주소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 네, 특별히 없습니다. 네, 또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일찍부터 오전부터 동석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방청석에 미리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법정에서 그 변호인 바로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동석 금지를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서 법정에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재판장이 감치 재판에 넘기자 끌려 나가면서도 직권남용이라면서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자신들한테 불리한 겁니까? 네, 한덕수 전 총리는 사실상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과 내란 공범 형태로 묶여 있습니다. 예. 증언을 하려면 한 전 총리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불리하다 이런 걸 의식했다라고 보입니다. 재판장은 이 전 장관을 향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이 혐의가 법정형으로 사형까지 가능한데 이렇게 증언을 거부하는 걸 보니까 깊이 관여돼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도 대통령실 CCTV를 제시하면서 확인하는 그 절차에도 증언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할 만하다라는 취지로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한 전 총리를 감싸기 위한 걸로도 읽히는데 이런 태도들이 한 전 총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 증인들의 모습, 행태를 직접 취재하고 온 여도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